시베리아 남부 상공에서는 지금 매우 독특한 기압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층의 전리저기압과 지상의 저기압이 서로 중심을 일치시키며 겹쳐져 있는데요. 이로 인해 대기의 상층과 하층이 하나로 맞물려 거대한 회전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기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거대한 소용돌이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용돌이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강력한 한기가 흘러내리면서 황해도와 서해 중부 해상에 제2의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한랭전선입니다. 한랭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강하게 밀어 올리며 만들어지는 전선으로 종종 강한 비구름대를 동반합니다. 현재 이 전선은 서해상의 수증기 플럭스 수렴대와 만나면서 더 강력한 비구름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 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보면 그 모습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시베리아 남부 상공에는 마치 소용돌이처럼 회전하는 거대한 구름띠가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흔히 콤마 클라우드라 불리는데 상층 전리저기압과 지상저기압이 겹쳐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기압상 소용돌이 구름입니다. 영어 이름처럼 구름 모양이 마치 콤마와 비슷하게 휘어진 형태를 띠고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런 구름은 일반적으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남쪽 해상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제15호 태풍 페이파는 이미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지만 그 잔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위성사진에는 소용돌이 중심부에 반달 모양의 맑은 공간이 뚜렷이 드러나는데 이를 드라이 슬롯이라고 부릅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상층으로 강하게 유입될 때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저기압이 발달하거나 변질되는 과정에서 자주 관측됩니다. 즉, 태풍의 힘은 약해졌지만 그 구조적 흔적은 아직 뚜렷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편 남중국해 부분에서는 새로운 열대 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97W라는 이름으로 분류된 열대 저압부입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약 1004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5m에 달하는데요. 아직은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 초기 씨앗 단계에 불과하지만 바다의 수온과 대기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열대 폭풍이나 태풍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수증기 공급이 풍부하고 최근 수온이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발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시베리아 남부에서 형성된 대규모 소용돌이, 서해상의 한랭전선과 남중국해의 열대조압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동아시아 전역이 복잡한 기상 패턴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한기가 남하하고 서쪽에서는 수증기가 유입되며 남쪽 바다에서는 새로운 열대계가 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단순히 지역적인 날씨가 아니라 대륙과 해양, 그리고 계절 전환이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기상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중국해 일대의 대기와 해양 환경은 열대저기압이 태풍으로 발달하기에 매우 우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직시어, 즉 대기 상하층의 바람 방향과 세기의 차이가 낮아 대류 활동이 방해받지 않고 해수온도 또한 30도를 웃도는 고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대기 중 수증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태풍이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제공됩니다. 따라서 현 열대조압부가 향후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정식 태풍으로 지정된다면 이름은 제16호 타파가 되는데요. 이 이름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것으로 메기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를 뜻하며 현지에서는 완나고 아트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 주목할 또 다른 열대 요인은 35번 열대조압부입니다. 수치 모델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8일 오전경 중국 광동성 장원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륙과 함께 지상마찰과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세력이 빠르게 약화되며 다시 열대조압부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500헥토파스칼, 즉 약 5,500m 상공의 기압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베리아 남부에서는 강력한 전리저기압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형성하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는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를 남쪽으로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만주 지역에 머물던 영하 7도에서 영하 11도에 해당하는 강한 한기가
한반도 방향으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는 이 구역이 르푼색으로 표시되며 한랭기당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열대 고기압의 경계선인 5880GMPM선은 현재 충청 지역 부근에 걸쳐 있으며 점차 남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공에서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북쪽에서 밀려오는 한기가 서서히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온도 분포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 영하 20도 이하의 한기를 가진 전리저기압이 강하게 소용돌이치고 심지어 중심부에서는 영하 25도 수준의 한랭 공기가 관측되는데 이는 대류 활동을 한층 더 강하게 자극하며 날씨의 불안정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온 분포도를 색상으로 표시해보면 보라색으로 표현된 영역은 영하 20도 이하의 매우 강한 한기,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영역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1도 사이의 차가운 공기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한기와 남쪽의 고온 다습한 공기가 맞부딪히는 과정에서 향후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전역은 격렬한 기상 변동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남중국해의 열대조합부 발달, 중국 남부 상륙 예상 시스템, 시베리아 한기의 남하, 그리고 아열대 고기압의 후퇴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8일을 전후한 동아시아 지역의 기압계는 매우 불안정한 국면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즉, 태풍 성장 가능성과 대륙한기의 남하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형적인 가을철 과도기적 기상 패턴이 본격적으로 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기온 분포도를 살펴보면 영하 20도 이하의 강력한 한기가 지속적으로 남하하면서 몽골 지역까지 깊숙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점차 빨간색으로 표시된 한기 영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층 기온이 영하 9도 수준일 때 지상의 낮 기온은 대략 27에서 28도 정도까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상층의 차가운 공기와 지상의 뜨거운 공기가 충돌하면서 대기의 불안정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랭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황해도 지역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강수구역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의 영향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점차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빗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굵어지며 강한 강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충청 지역에는 아직 아열대 고기압의 능선이 일부 남아있어 강수대의 남하 속도는 비교적 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영남 지역까지 강수대가 이동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영남과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34도에서 36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서해상에서 해수면 온도가 29도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랭전선이 내려오면서 해상에서 발달한 전선 지역은 더 강하게 활성화될 염려 또한 큽니다. 문제는 전선의 이동 속도가 더뎌지면서 일시적으로 정체전선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체전선이 형성되면 특정 지역에 비구름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집중호우의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오늘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 침수, 하천 범람 등과 같은 침수 피해에 벽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즉 7일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정체전선이 강원 남부와 충청 지역에 걸쳐 형성되며 경기 남부와 충청권, 그리고 강원 중남부 지방에서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부 수치 모델들은 정체전선의 남하 속도가 예상보다 다소 빨라지고 동시에 한반도 북서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이 빠르게 소멸함에 따라 강원 영해 지역에는 북동풍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강한 비구름대가 동해안 쪽으로 발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22도에서 28도 사이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교적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는 만큼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상 무덥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오전 9시 이후부터는 정체전선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구간이 있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다시 대기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전선이 재차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짧은 소강 상태 이후 다시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오후부터 시작된 강수는 내일 새벽과 낮 시간대에 걸쳐 간헐적인 약화와 재강화를 반복하며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폭우가 쏟아질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 수치 모델들이 집중호우가 내릴 지역을 시시각각 다르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강수 지역에는 변동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예보가 하루에도 몇 차례 수정될 수 있을 만큼 실시간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로 가면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해 호남과 영남 중부 지역에 걸치면서 이들 지역에도 비가 내릴 것입니다. 다만 비의 강도와 지속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기온 분포도를 보면 낮 기온은 23에서 31도 사이로 예상되며 특히 강수 시점이 늦어지는 경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정체전선의 세력이 빠르게 약화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차츰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밤이 되면 서해상에서 차갑고 건조한 고기압이 확장해 내려오면서 중부 올가을 태풍 전망, 일본 한반도 영향권 확대. 지난주 태풍은 규슈 동쪽 해상을 따라 북상한 뒤 시코쿠 고치현에 상륙하며 일본에 올해 들어 세 번째 태풍 상륙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일본은 평균적으로 해마다 약 3개의 태풍이 상륙하는데 올해 역시 예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6일 토요일 새벽 3시 해당 태풍은 결국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쪽에서 두터운 비구름이 몰려와 우리나라에도 한 차례 비를 뿌렸습니다. 북쪽에서는 전선의 비구름이 내려오고 남쪽 바다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복합적인 기상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또 다른 태풍이 세력을 키우지 못한 채 홍콩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이 태풍은 말레이시아가 제출한 이름 매기로 불렸습니다. 다만 곧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되었고 계절풍과 전선 영향으로 습하고 따뜻한 남풍과 뒤이은 한랭 전선이 교차하며 변덕스러운 날씨가 전개됐습니다. 봄철에 메이스톰과 마찬가지로 가을철에도 가을 폭풍이라 불리는 강력한 저기압성 폭풍이 북쪽을 통과하면서 태풍 못지않은 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현재 남중국해에는 최대 5개까지 태풍이 동시에 활동하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또 다른 태풍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근처 해상에도 3개 이상의 태풍이 자리 잡으며 동아시아 기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풍 5호는 홋카이도에 직접 상륙해 피해를 남겼습니다. 한편 북태평양에서는 메이저 허리케인이 발생해 다음 주 화요일쯤 열대 폭풍 규모로 하와이 부근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월 들어 동아시아 전역은 태풍, 온대저기압, 가을 폭풍이 동시에 활동하는 복합 기상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한반도 역시 전선과 태풍의 간접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앞으로 1, 2주간은 철저한 대비와 실시간 기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기상 시나리오와 전망. 기상 전문가들은 올가을 동아시아 기후 패턴이 평년보다 더욱 극단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째, 온대저기압과 태풍의 이중 위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세력을 잃으며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전선과 만나 강한 비구름을 형성해 국시성 폭우와 돌풍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한반도와 일본을 강타한 비구름대는 단순 태풍보다도 더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남중국해 등 북태평양 해역에서의 활발한 태풍 생성입니다. 9월 초 현재 남중국해에서만 5개 안팎의 태풍이 동시에 활동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본 근처 해상에도 다수의 태풍이 동시에 자리 잡으며 동아시아 전체가 사실상 태풍의 교차로에 놓여 있습니다. 셋째, 추석 연휴 전후 태풍 변수. 미국 NOAA와 유럽 ECMWF 모듈은 제14호 태풍 후보가 일본 남쪽 해역에서 발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로가 한반도 방향으로 틀어진다면 추석 귀성길이 시작되기 전으로 전국적인 비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활 속 대비책.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배수시설 점검, 지하주차장, 하수구, 하천 주변 배수시설을 사전 확인, 농업, 어업 대비, 비닐하우스, 어선, 양식장 등 태풍, 폭우에 취약한 시설 보강, 도시 안전관리, 저지대 주거지, 도로 지하차도 침수 대비 계획 수립,
건강관리, 태풍 이후 급격한 기온 하강에 따른 감기, 호흡기 질환 주의, 기온 변화, 가을의 급행열차.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폭염은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18도 안팎, 남부지방은 20도 전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 대부분도 25에서 30도 사이에 머물러 선선한 가을 기온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내륙 산간 일부 지역은 다음 주 후반 아침 최저 기온이 13, 14도, 심지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수 있어 가을을 건너뛰고 초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는 태풍 시즌과 가을 전선의 충돌기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주말의 폭우는 폭염을 끝내는 신호탄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상 위협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을비라는 말에 방심하지 마시고 집중호우, 태풍 북상, 기온 급강하 세 가지 변수를 동시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9월 첫 주말 한반도를 덮친 가을 전환기 기상, 폭염의 끝, 그러나 새로운 위험의 신작. 한반도의 하늘은 계절의 문턱에서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여름 내내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가 이제는 한풀 꺾였지만 대신 비구름과 태풍의 위협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난 듯 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 그리고 서둘러 다가오는 가을. 이번 주말 한반도의 기상 상황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긴장의 주말. 서울 비롯한 수도권은 이번 주말 내내 불안정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북쪽에서 강력한 비구름대가 남하하며 일요일 오전까지 굵은 빗줄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기상 레이더 분석에 따르면 시간당 20, 3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심 지역의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25에서 27도 수준으로 한여름의 열기는 잦아들었지만 흐리고 습한 날씨는 체감상 불쾌할 수 있습니다. 강원 영서 영동, 동풍과 전선의 협공. 강원 지역은 이번 강수에 이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서 지역은 수도권과 같은 전선성 강수대에 포함되며 영동 지역은 동풍까지 더해져 지형성 강수가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설악산과 오대산 일대 산간 지역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으며 산사태,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 위험이 큽니다. 영동 해안 지역은 바람까지 강해져서 강풍주의보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폭우의 핵심 무대. 충남과 충북은 이번 강수의 중심축으로 꼽힙니다. 유럽 ECMW 모델은 충남 서해안과 내륙에 150mm 이상의 누적 강수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경지 침수와 도로마비, 하천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충북 역시 예외가 아니며 특히 대전 세종권을 포함한 중부 내륙은 폭우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호남권, 남쪽 하늘도 불안정. 호남 지역은 충청권과 더불어 또 다른 강수의 집중지대입니다. 전북 내륙은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되고 있으며 전남 지역 역시 곳곳에서 국시성 호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은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보되어 어업과 선박 운항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권, 국지성 소나기의 무대. 부산, 울산 등 영남 해안은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며 기온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은 전선성 비의 직접 영향은 약하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돌발성 소나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28에서 30도로 다른 지역보다 더운 편이어서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는 특유의 환절기 불균형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제주도, 태풍의 전초전. 제주는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항공편 지연 및 결항, 여객선 통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이번 비는 단순한 가을비가 아닌 태풍의 전초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 분석. 폭염의 끝, 그러나 태풍은 시작. 이번 주말의 비는 여름 폭염을 끝내는 신호탄이자 동시에 태풍 시즌의 문을 여는 경고음입니다. 월요일까지 비구름대가 물러난 뒤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지겠지만 화요일에는 더 강력한 강수대나 한반도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에서는 14호 태풍 후보가 관측되고 있으며 진로에 따라 한반도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금 기상 변수는 우리의 삶과 산업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불청객입니다. 기상 논평. 이번 주말은 단순히 비가 오는 주말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속에서 한반도가 직면할 불안정한 가을의 서막입니다. 국민 개개인 물론 농업, 어업, 교통, 에너지 분야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상청과 언론에서 제공하는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특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계절의 문턱에서 나타나는 이례적 기상 패턴. 올해 9월 초 한반도의 하늘은 그 어느 해보다 복잡합니다. 북쪽에서는 이미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남쪽 바다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해수면이 열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류가 맞부딪히며 전선이 형성되고 그 사이에서 강력한 비구름대가 생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계절적 강수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과도기적 불안정이 극대화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폭염의 끝, 그러나 새로운 위험. 이번 주말과 초반에 내리는 비는 여름 폭염을 뜰내는 신호탄이자 동시에 태풍 시즌의 문을 여는 경고음입니다. 첫째,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쏟아지는 집중호우. 이는 도시 배수망과 농촌 하천을 동시에 압박하며 교통, 주거, 농업 전반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태풍의 본격 시즌입니다. 9월은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아 태풍의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현재 태평양에서는 새로운 태풍 후보가 감지되고 있으며 그 진로에 따라 추석 연휴를 앞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추가 전망. 서해안 지역.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며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은 단기간에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 저지대 침수와 해상 풍랑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륙 분지 지역, 대구, 청주 등 낮에는 여전히 덥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일교차가 커질 전망입니다. 이는 호흡기 질환 및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건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산간 지역, 강원, 지리산, 덕유산 등 산사태 토석류 급류 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짧은 등산이나 캠핑조차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말 산행 계획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회적 파급 효과. 교통, 도로 침수와 항공기 지연, 열차 운행 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교통 대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농업, 추수기와 맞물려 집중호우와 태풍은 벼 도복, 과수 낙과, 비닐하우스 파손 등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어업, 남해 제주 해상은 풍란과 높은 파도로 조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수산물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 전망, 짧은 가을의 신호. 이번 비구름대와 태풍의 변수 이후 9월 중순부터는 북쪽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 14도, 강원 산간은 한 자릿수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낮 기온은 24에서 30도에 머물며 큰 일교차가 나타날 것입니다. 즉, 올해 가을은 짧고 급격한 가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름에서 겨울로 곧장 넘어가는 듯한 기후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론, 대비 없는 가을은 없다. 이번 주말은 단순히 비가 오는 주말이 아닙니다. 폭염의 끝, 가을의 시작, 그리고 태풍의 그림자가 동시에 겹치는 복합 기상 패턴에 시험됩니다.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계절 경험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안일함은 곧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은 일상에서의 작은 대비, 배수구 점검, 차량 이동, 산행 자제, 건강관리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기상예보에 맞춘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가을은 분명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절의 큰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끊임없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여름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 하늘은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폭염은 끝나지만
대신 거센 가을비와 불확실한 태풍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시간당 50mm에 달하는 국지성 폭우가 중부와 호남 지역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도로가 잠기고 하천이 범람하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 거주민과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반드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비가 그치자마자 화요일에는 더 강력한 2차 폭우대가 한반도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9월 중순 이후에는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서울은 13도, 강원 산간은 한 자릿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름의 끝과 함께 가을은 한 걸음이 아니라 단숨에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월 중순 태평양 해역에서는 이미 새로운 태풍의 씨앗이 움트고 있습니다. 진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일본이나 한반도를 향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추석 연휴 직전에 북상한다면 이는 또 다른 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을은 우리 곁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폭염의 끝, 집중호우의 시작, 그리고 태풍의 변수까지 우리는 모두 이 복합적인 기상 패턴 속에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작은 준비가 큰 피해를 막습니다. 배수구와 하수구 점검, 차량은 지상으로 이동, 농촌 비닐하우스와 작물 보호, 외출 시에는 실시간 기상정보 확인. 이것이 올가을을 안전하게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말은 단순히 비가 오는 주말이 아닙니다. 바로 가을을 여는 첫 시험대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상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